자, 첫 번째 경기. 이제 아탈란타 대 볼로냐. 자, 일단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 단명 결장. 그리고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자, 우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,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뭄에도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서 뭐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불과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4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이긴 했지만, 이후에 내리 좀 3연패를 하고,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3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을 좀 기록하면서 확실히 좀 흐름이랑 이제 특히 좀 골가움에도 좀 시달리면서 굉장히 좀 지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. 네. 그래서 확실히 최근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그런 좀 아탈란타라고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그리고 원정팀 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나폴리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6연승에서 연승 행진이 마감되었지만,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계속해서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다 보니까 이제 볼로냐가 좀 챔스권까지 좀 진입을 했고, 그리고 현재 이제 아탈란타와는 이제 승점 이제 1점 차까지 좀 좁혔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뭐 볼로냐가 이제 이기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아탈란타보다 순위가 더 높아지게 된다.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부터 어느 정도 중원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지만, 최근 아탈란타의 그런 중원에서의 힘이 다소 떨어진 점을 좀 고려하면은 결국 이제 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볼로냐 상대로 좀 중원에서 좀 밀릴 수 있고, 그리고 현재 좀 볼로냐의 그런 좀 경기력, 뭐 조직력 및 뭐 공수 밸런스가 더 이제 낮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원정이라고 해도 뭐 볼로냐가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봅니다. 네. 그만큼 확실히 좀 아틀란타보다는 좀 최근 좀 볼로냐의 좀 페이스나 좀 경기력이 더 좀 좋은 편이고,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세한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뭐 지금 뭐 볼로냐가 뭐 아틀란타에 비해 뭐 우세하면 우세했지 뭐 밀릴만한 부분은 크게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네. 그래서 저는 뭐 약간 뭐 볼로냐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하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. 네. 자,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지금 흐름 뭐 경기력 모두 볼로냐가 더 좋고,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볼로냐가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볼로냐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볼로냐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볼로냐 프랜승 쪽 보는 경기.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즈볼레 대 트벤테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즈볼레 같은 경우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포드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. 현재 저 람버스를 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좀 공격진에서의 이제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좀 트벤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선 이제 즈보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근래 홈에서는 이제 우승이 거의 뭐 확실시야 이제 뭐 아약스 상대로 진 경기를 좀 제외하고는 좀 진 적이 없을 정도로 특히나 이제 홈에서 더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자, 게다가 이제 근래 이제 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이제 호벤까지 좀 잡은 좀 전적이 있죠. 네. 자, 뭐 그만큼 확실히 지금 즈볼레가 이제 홈에서의 그런 좀 경쟁력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트벤테가 좀 더 뭐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, 최근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경기가 잘 없을 만큼 이제 좀 운영 능력이 좀 떨어지고, 그리고 특히 좀 수비에서도 많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트벤테가 이제 홈 즈볼레 상대로 안정적인 그런 좀 경기 운영을 좀 보이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. 네.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이런 쪽으로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뭐 이제 트벤테가 뭐 점유를 좀 높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, 뭐 즈볼레 상대로 좀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
자, 그리고 현재 뭐 이제 즈블레 이제 공격 전개가 지금 좋은 편이고, 그리고 득점기에도 잘 창출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충분히 좀 즈블레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, 그리고 트벤테 역시 뭐 수비 뒷공간을 잘 허용하는 좀 즈블레 상대로 이제 침투 플레이를 좀 통해서 좀 종종 좀 득점 기회를 좀 잘 만들 것으로 봐요. 네. 그러다 보면은 뭐 이 경기는 뭐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내면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. 네. 자, 물론 이제 트벤테가 홈이라면은 훨씬 더 유리한 경기가 이제 될 수 있지만, 지금 이제 홈이 아닌 그런 원정에서의 좀 트벤테는 5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을 뿐더러,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무려 7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, 지금 이런 약간 뭐 원정 트벤테의 좀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게다가 이제 트벤테가 이제 리그 원정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이긴 게 이제 작년 11월 말에 네, 시타르트 상대로 이제 이긴 게 마지막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지금 리그 원정 경기에서 이긴 전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좀 원정에서 부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즈블레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서,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즈블레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서 즈블레 프랜승 쪽 가져가는 경기, 안 그럼 언어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즈블레 프랜승의 2.5조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첼시 대 입스위치 경기. 자, 일단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,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, 그리고 공미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그렇죠? 자, 그러면서 일단 뭐 공격에서의 좀 타격이 어느 정도 큰 그런 좀 입스위치고, 그리고 이제 현재 뭐 팀 내 득점 1위 포워드인 이제 리암 델랍도 지금 결장 의심이 좀 상황입니다. 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델랍까지 빠지는 그저 입스위치라고 하면은 지금 뭐 거의 뭐 공격이 좀 초토화됐다고 봐도 좀 무방할 만큼 이제 공격에서의 타격이 좀 굉장히 좀 클 수가 있다. 요 정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네. 자, 우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2, 3일 전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르러 이제 폴란드 원정을 좀 다녀왔고, 그리고 거기서 이제 레기아 상대로 이제 3대 0 대승을 거둔 채 이제 홈으로 좀 돌아왔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부분적인 좀 로테이션을 좀 돌렸었고, 그리고 이제 뭐 팔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레기아전에서 전반까지 뛰게 했고, 그리고 카이세도와 이제 엔소는 좀 휴식을 좀 주면서 이제 핵심 코어들 관리도 잘해줬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직전 이제 컨퍼런스 리그 이제 8강 이제 1차전에서는 이제 레기아 원정에서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첼시가 기용을 하면서 주전들 관리를 좀 잘 해줬다고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본머스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이변을 만들었지만, 이후에 이제 울버햄튼 상대로 역전패를 당하며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고, 그리고 이제 뭐 직전 경기 좀 패배로 인해서 강등이 좀 거의 좀 유력해졌습니다. 네. 자,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전 경기 좀 패배로 인해 이제 어느 정도 잔류권에 있는 그렇죠 17인 이제 울버햄튼과는 이제 승점이 이제 12점 차까지 좀 벌어졌다 보니까 남은 좀 잔여 경기를 좀 고려했을 때는 강등권 탈출은 많이 어려워 보이는 그렇죠 입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연스레 좀 동기부여도 뭐 비교적 이제 첼시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그렇죠 입스위치다. 이 점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. 네. 자, 일단 네, 요 경기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첼시가 이제 입스위치 상대로 그래도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이제 높은 볼 점유를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첼시가 이제 입스위치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소유하면 이제 뭐 침투나 뭐 컵백 등 좀 다양한 그런 좀 공격 패턴을 좀 통해 계속해서 이제 입스위치의 수비를 두드릴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첼시가 이제 홈에서 중원을 장악하며 점유를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, 그러면서 이제 공격에서도 좀 주도를 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게다가 이제 뭐 입스위치 같은 경우는 저 라인에 좀 내려서 좀 버티다가 이제 역습이나 좀 세트 피스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다. 이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봐요. 네. 자, 물론 이제 입스위치가 뭐 계속해서 골은 넣고 있지만 이제 본머스전을 좀 기점으로 이제 유슈팅 개수가 확 줄어들면서 이제 득점기의 창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,
그리고 설상가상 지금 뭐 공격진들의 그런 좀 전력 누수도 굉장히 좀 큰 그런 좀 입스위치이기 때문에 더더욱 약간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가 지금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. 네. 게다가 이제 지금 뭐 공격 전개도 이제 여전히 그렇게 뭐 좋지는 못한 그죠 입스위치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현재 좀 입스위치가 이제 좀 첼시 상대로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. 네. 자, 물론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는 입스위치가 홈에서 첼시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며 이제 이변을 만들었지만 그때와 달리 이제 이번엔 이제 입스위치가 원정이고 그리고 그때보다 경기력이나 뭐 경기력도 더 떨어지면서 전력 누수도 이제 큰 상태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첼시 상대로 두 번 연속 이제 이변을 좀 만들기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그래도 첼시가 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리벤지에 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뭐 약간 좀 뭐 첼시의 그런 좀 체력적인 이슈 정도로 좀 제외하면 그래도 이제 뭐 전부 다 뭐 첼시가 좀 우세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체력적 이슈를 좀 감안해도 저는 이거는 첼시 사이드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첼시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네 마인승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첼시 승에 마인승 어느 분 패스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생테티엔데 이제 브레스트. 자, 일단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전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. 자, 우선 이제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파리 상대로 홈에서 6대1 대패를 당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랑스 상대로도 지면서 연패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일단 뭐 계속되는 좀 연패를 좀 거두고 있고 뭐 현재 뭐 강등이 좀 유력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죠 생테티엔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. 자, 반면에 이제 프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툴루즈와 모나코 상대로 이제 연달아 좀 승리를 거두며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두 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공격 흐름도 좋은 편입니다. 네,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좀 브레스트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네. 확실히 이제 좀 챔스를 좀 병행했을 때는 이제 뭐 브레스트가 많이 좀 이제 좀 침체된 모습을 좀 줄곧 좀 보여왔는데 그래도 이제 챔스에서 이제 탈락한 이후에는 점점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더니 좀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좀 고점의 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그런 좀 경기력을 지금 뽐내고 있죠. 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일단 뭐 두 팀 다 수비가 어느 정도 불안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실점 위험이 클 수는 있지만 자, 그래도 현재 지금 뭐 생트티엔의 그런 좀 전진성이나 뭐 공격 전개가 비교적 더 좋지 못하고 그리고 골 결정력도 다소 좀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비교적 이제 공격 쪽에서는 브레스트가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리고 이런 뭐 생테티엔과 달리 이제 최근 좀 브레스트의 뭐 공격 전개는 비교적 간결한 편이고 그리고 공격 전환이 빨라 제 역습에도 좀 능하기 때문에 수비 전환이 느린 좀 생테티엔 상대로도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. 네.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브레스트가 이제 공격에서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더 많은 경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 좀 브레스트의 그런 에너지 레벨이 좋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활동량에서도 더 이제 우위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중원 장력도 이제 비교적 더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원정이라고 해도 뭐 브레스트가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 만한 요소가 더 많다고 좀 보여집니다. 네. 자,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을 다 좀 고려했을 때도 뭐 확실히 좀 브레스트가 우세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생테티엔 상대로 브레스트가 많이 앞선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브레스트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브레스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분석으로 봤을 때는 브레스트 승 쪽 보는 경기. 네, 아니면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레스트 승에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알라베스 대 레알 마드리드. 자, 일단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맨디 그리고 밀리탕 그리고 카르발이 좀 결장 중이에요.
그러면서 여전히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그런 좀 레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중 단 한 경기밖에 좀 지지 않으며 흐름이 많이 좋아졌고,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지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류를 좀 목표로 이제 계속해서 좀 결과를 좀 만들어야 하고, 그리고 이에 좀 부응하듯 좀 최근 좀 결과들을 이제 좀 좋은 편이다 보니까 뭐 계속 이 페이스를 좀 유지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이번에 뭐 잔류가 뭐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. 아무튼 그래도 좀 최근 좀 흐름이 좀 좋아진 그런 알라베스라고 볼 수가 있고, 자 그리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챔스 경기에서는 아스날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당하며 8강 탈락이 지금 유력한 상황입니다. 일단 뭐 그 경기에서는 이제 후반전에 이제 아스날의 이제 좀 라이스가 이제 연속 좀 프리킥골로 인해서 레알이 좀 확 무너졌고,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좀 떨어지면서 추가 실점까지 해 결국 좀 대패로 좀 이어졌었죠. 자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기 대패로 인해서 3패 중으로 좀 확실히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은 거죠 레알 마드리드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. 자 아무래도 지금 레알이 직전 챔스 8강 1차전에서 아스날 상대로 3대0 좀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2차전에서 3점의 좀 격차를 좀 뒤집기는 많이 좀 어렵다고 좀 판단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제 2차전보다는 이 경기에 훨씬 더 이제 힘을 좀 쏟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뭐 제 아무리 뭐 챔스 이제 8강 2차전이 뭐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좀 치러진다고 해도 좀 솔직히 뭐 이제 3점의 격차를 뒤집기는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이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좀 챔스 8강 이제 2차전에서는 좀 이제 힘을 좀 뺄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경기에 더 이제 포커스를 좀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. 네. 게다가 이제 뭐 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챔스 우승은 좀 많이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리그 우승은 좀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리그에 더 이제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렇죠? 자,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뭐 레알이 이제 좀 주전들을 좀 아낄 이유는 전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최선의 좀 라인업을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 또 생각을 해봐요. 자, 물론 지금 뭐 현재 레알이 좀 3연패 중으로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고, 그리고 3, 4일 전에 이제 챔스 경기를 치르러 이제 아스날 원정을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레알이 좀 다소 열세일 수 있습니다. 예. 자, 다만 뭐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현재 뭐 알라베스와는 체급차가 워낙 좀 큰 편이고, 그리고 레알이 지금 뭐 이 경기까지 져서 뭐 4연패까지 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제 뭐 레알이라는 좀 네임드와 그리고 양 팀의 그런 어느 정도 큰 체급차를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번에는 뭐 레알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좀 모먼트를 이제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좀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할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도록 할게요. 네, 분석해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 승쪽 보는 경기. 네, 안 그러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레알 마드리드 승에 2.5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코모 대 토리노 경기. 자, 일단 뭐 코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.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특히 이제 팀 내 뭐 중원의 핵심인 이제 리치가 좀 결장 중인 거는 이제 토리노한테 있어서 좀 타격이 꽤 클 수 있다. 요 정도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우선 이제 코모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최약체인 몬차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무승 행진을 좀 끊었고,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. 네. 자, 게다가 지금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도 지금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이제 원정에서도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, 자 일단 이 경기는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경기 자체는 어느 정도 느린 템포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. 자 그리고 뭐 비교적 뭐 코모가 뭐 점유율을 더 좀 높게 가져가며
어느 정도 뭐 이제 뭐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경기들과 좀 마찬가지로 좀 수비 라인 조율에 좀 힘을 더 쓸 것으로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수비적으로 좀 나서며 이제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. 자,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 좀 더 뭐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팀은 그걸 좀 코모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 또한 어느 정도 좀 상반될 수 있다.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물론 이제 리치의 결장이 토리노 중원에 있어 어느 정도 타격이 좀 클 수 있지만, 그래도 이제 뭐 토리노가 뭐 코모 상대로 뭐 중원에서 크게 좀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, 현재 지금 뭐 토리노의 그런 좀 수비 조직력이나 밸런스가 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제 토리노가 좀 원정이라고 해도 뭐 코모의 좀 공격을 좀 잘 좀 틀어막으며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끌고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네. 자, 그러니까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이제 뭐 코모가 홈에서의 그런 뭐 경기력이 뭐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토리노가 뭐 이제 크게 좀 밀릴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.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뭐 그만큼 뭐 현재 뭐 두 팀의 차이가 뭐 그렇게 이제 크게 없다는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토리노가 단 한 경기밖에 이제 좀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지는 경기가 잘 없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지금 뭐 1.7대 배당의 그런 코모 승을 좀 가져가는 거는 저는 배당 대비 뭐 전혀 좀 메리트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그냥 배당 대비 토리노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,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토리노 사이드로 전화도 할게요. 분석해 봤을 때는 토리노 프랜스 쪽 보는 경기. 네. 그리고 이제 뭐 토리노 사이드를 좀 보다 보니까 뭐 토리노의 뭐 공격이 좀 터지기보다는 이제 코모의 공격을 좀 잘 틀어 막아서 결과를 좀 낼 거라고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요거는 네, 저득점 양상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토리노 프랜승의 2.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이제 맨유 경기. 자,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루이스 홀이 결장 중입니다.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삭과 이제 고든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 사항이에요. 내가 만약에 뭐 이제 이 두 명이 좀 빠진다고 하면 이제 공격에서의 좀 타격이 좀 굉장히 좀 클 수 있는 그 뉴캐슬이다. 요즘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디알로 그리고 울산마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. 자,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축 수비수인 너리우트가 결장 의심 사항이다. 이 점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우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승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고, 그리고 특히 지금 3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다시 좀 득점력이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근래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리버풀을 잡고 이제 우승한 이후 더더욱 좀 기세가 좀 매서워졌고,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라 좀 경기력도 이제 확 올라온 그런 좀 현재 좀 뉴캐슬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러 이제 프랑스 원정을 다녀왔고, 그리고 거기서 이제 리옹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맨유가 이제 이길 뻔했지만 후반 이제 추가 시간 막판에 이제 리옹에게 좀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2대2 좀 무승부로 이제 끝이 났었죠. 네.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무승부로 끝난 게 오히려 좀 맨유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아쉬웠던 그래도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였다.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일단 뭐 현재 지금 뭐 맨유가 지금 리그 중위권에 이제 위치해 있고, 그리고 남은 좀 리그 잔여 경기를 좀 고려했을 때는 솔직히 좀 7위권 진입은 좀 많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. 네, 그렇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죠. 아무래도 지금 뭐 이제 리그 네, 이 경기보다는 이제 주중에 있을 리옹과의 유로파리그 8강 2차전이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,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기용을 하면서 주전들을 좀 관리해줄 가능성이 이제 더 좀 높아 보입니다. 네. 좀 아무래도 지금 뭐 리그에서 이제 뭐 계속 결과를 좀 만든다고 해도
이제 뭐 7위권 내에 좀 진입은 이제 이번 시즌에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제 뭐 리그에다가 뭐 좀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제 2차전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좀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좀 맨유의 그렇죠 선발 라인업에 있어 이제 좀 변수가 좀 클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약간 좀 라인업 그런 좀 변수가 클 수도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려 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뭐 맨유가 뭐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린다고 하면은 뭐 자연스레 이제 전력 면에서 많이 좀 떨어지고, 그리고 이제 뭐 경기력이나 좀 조직력 면에서도 이제 전부 좀 저하된다는 점까지도 이제 예상이 되네요. 네. 그렇죠. 자, 그리고 이제 현 상황에서 뭐 맨유가 뭐 풀 라인업으로 좀 나선다고 해도 홈 뉴캐슬 상대로는 이제 열세라고 평가를 받는데, 이번 경기에서는 뭐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좀 맨유가 좀 열세라고 보고, 그리고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뉴캐슬이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뉴캐슬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뉴캐슬 승 쪽 보는 경기. 자, 뭐 어느 반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뉴캐슬 승에 2.5이 좀 오바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, 자, 일단은 이제 빌럼 대 아약스 경기. 자, 이것도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약스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아약스가 이제 이겨서 계속해서 좀 1위를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할 것 같은 그런 좀 경기다. 이렇게 좀 보고, 그리고 어느 반은 뭐 굳이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그래서 아약스 승이 언더 보는 경기. 자, 그 다음에 이제 르하브르 대 이제 스타드레. 네,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르하브르 프랜스 쪽을 보거나,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빌바오 대 라요. 자, 일단 뭐 현재 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좀 거두고 있고, 그리고 그 3경기 모두 지금 뭐 0대 0으로 끝났을 만큼 좀 최근 좀 빌바오의 그런 좀 득점력이 완전히 좀 침체가 되었습니다. 네. 물론 뭐 이제 계속해서 뭐 클린스테를 좀 기록하긴 했지만 뭐 그만큼 지금 공격이 좀 많이 좀 침체된 상황이고,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인저스 원정을 이제 좀 3일 전에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라요에 비해 좀 많이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거는 뭐 배당 대비 라요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라요 프랜승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서 라요 프랜승 쪽 보는 경기, 안 그래도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, 자,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